안녕하십니까, 마피디입니다. 자, 계좌 보시면 장기 계좌, 테슬라 레버리지 프로젝트 계좌, 매수 매도는 없었고요. 중기 계좌 XOXL은 매도하지 않고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인텔도 아직 손절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까 반등했을 때 한 200만 원은 매도할 생각이 있고요. 자, 10회 분할 매수 계획을 했었던 것은 한 200만 원 정도, 250만 원 정도만 매도를 하고 현재 좀 2차 정도만 매수 상태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한 2차분 정도는 좀 손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게시글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요일날 종가 부근 매수했던 엔비디아 이베스도 전량 그냥 익절을 했습니다. 지수적 반등 정도만 먹고 나올 생각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 거고요. 추석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아직 추석 선물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수요일 정도까지 신청하셔도 배송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늦으면 추석 물량이 많아서 배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저께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평소보다는 좋아요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신 구독자님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결정적 장면 17번째도 살짝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부터 보실게요. 자, 쭉 장대음봉, 장대음봉이었는데 장대음봉의 중간성 까지 올라가진 않고 그 밑에서 요 선이 정도 저항이 좀 있죠. 이평선도 511선도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도 밑선은 깨지 않고 갭 상승으로 올라가서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그나마. 자, S&P 500도 하락장악형 장대음봉 거기에 장대음봉의 중간선 정도까지 올라와서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이죠. 나스닥보다는 긍정적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잉태형이라 하거든요. 잉태형. 영상 찍기 전에 한 10분 이용해서 살짝 만들었습니다. 자, 계속 하락하다가 저점 부근에서 장대 음봉이 나온 후에 그 다음날 양봉이 떴는데 양봉 또는 음봉도 상관없어요. 장대 음봉의 중간선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 갭 상승이 한번 떴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요 장대 음봉의 중간선 위로 올라가면 긍정적. 요것도 나쁘지 않은데 살짝 올라갔다. 이렇게 밑에 있으면 좋지는 않죠. 긍정적이진 않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캔들이 약간이라도 갭 상승 또는 장대 양봉으로 해서 맨 윗선, 요 장대 음봉의 맨 윗선까지 돌파해서 위로 올라갔다 한다면 상승 신호가 좀 큽니다. 그래서 요거를 임산부가 아이를 잉태했다 그래서 상승 잉태형 이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저기도 마찬가지죠. 장대 음봉, 그 다음에 약간 양봉이나 음봉이나 나오는데 약간 도지나 이런 작은 캔들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의 갭상승이면 좋고 요 윗선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갔을 때 상승 확률이 좀 있다. 요건 좀 어정쩡하니까 확률이 좀 적은 거고요. 요건 좀 강한 느낌이 있죠. 중간 위로 살짝 올라갔으니까. 자, 그리고 요거 쭉 하락하다가 잉태는 했는데 그 다음에 갭 하락하면서 밑선까지도 내려오면서 추가 하락한다. 이럴 때는 하락할 확률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계속 하락이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중간선 정도까지 올라가지 못한 잉태형이라 이런 잉태형보다는 좋지는 않죠. 그러면 추가 하락할 확률도 좀 상당히 많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확률도 있긴 있는데 이런 캔들이 발생 이렇게 밑에 있을 때는 중간 밑에 있을 때는 이런 것보다 확률은 좀 적습니다. 상승 확률은. S&P 500은 지금 잉태형이 떴는데 중간 위로 올라가서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스타일이죠.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갭상승 살짝 한 다음에 오늘 위로 올라가서 맨 윗선까지 돌파해서 위로 올라간다면 또는 오늘 또는 내일이라도 한 이틀에 걸쳐서라도 올라간다면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나스닥은 그에 비해서 중간선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 있으니까 이건 좀 네 번째 거 이렇게 좋지는 않죠. 그렇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맨 윗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QQQ로 다시 보실게요. 자, 잉태형 스타일이 떴는데 중간선 밑에 있어서 한 네 번째 경우 정도 잉태형은 맞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이라도 위로 올라가면서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윗선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간다면 긍정적인 거죠. 여기서 그런 모습이 좀 보였죠. 자, 크게 보시면 쭉 하락했을 때 중간선 정도 위로 올라가서 그 정도에서 멈춰서 끝났고 그리고 갭상승을 살짝 하면서 윗선까지 올라가서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약간 지지도 받은 다음에 맨 윗선을 깨진 않았죠. 지지받고서 갔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의 모습이죠. 올해 4월 정도의 모습입니다. 잉태형이 출연했어요. 지금도 약간 잉태형이 출연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좀 볼게요. 자, 이 잉태형은 이 상태에서만은 몰라요. 오늘 내일이 약간이라도 올라서 맨 윗선을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긍정적 신호로 바뀝니다. 그건 맞아요. 자, 반도체도 잉태형 모습이 떴죠. 이 잉태형의 여기 애기가 양봉이든 음봉이든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양봉이 좀 더 좋긴 하겠지만 약간 도지 형태도 상관없어요. 중간선에 딱 걸쳤죠 지금요. 자, 여기서도 좀 잉태형이 있네요. 반도체도 비싸게 떴네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올라가야 되는데 5일선이 좀 내려오고 있어서 좋진 않고 그 다음에 쭉 하락했다가 옆으로 살짝 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 트렌드가 쭉 계속 이어진다는 힘은 현재는 맞아요. 그걸 어제 한번 멈췄다 그런 잉태형으로 그런 느낌 정도는 됩니다. 아직까지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보기는 어렵고요. 다시 이렇게 잉태형 진행돼도 밑선까지 내려가면서 추가 밑선을 붕괴한다면 추가 하락 네 번째 경우 되겠죠. 세 번째 네
번째. 따라서 오늘 내일 캔들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내일 CPI, 뭐 모레 PPI까지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뭐 상승 반전까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나마 크게 하락하는 건 한번 멈췄다, 그런 느낌까지는 현재 포지션은 맞는 것 같아요. 현재 멈춘 부분은 203 정도, 장대 양봉의 맨 윗선이 거기에서 좀 멈췄고요. 그래서 제가 종가 부분에서 매수를 좀 들어갔고요. 종가 매수. 자, 그리고 여기는 원래 좀 거래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거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 머뭇머뭇거릴 수도 있어요. 자, 다우도 좀 흘러내리고 있었죠. 다우도 근데 잉태형으로 그래도 중간 위로 올라가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갭상승이 이루어진 거죠. 자, 러셀리처는 어느덧 요 박스권에 다시 맨 윗선까지 와서 무너지는지 뭐 지지받고 다시 상승하는지 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시장의 대장주 엔비디아 볼게요. 엔비디아 여기 밑선 정도에서 매수를 해서 종가 부분에서 장중에 좀 올라갔을 때 좀 매도를 좀 했죠. 한 106달러 정도에서 좀 매도를 한 것 같아요. 분할로. 자, 그리고 한번 훅 떨어져서 한 400만 원 한 번 더 매수했다가 시간 외에서 전략 또 매도를 했습니다. 자, 강세론자죠. 톱니 8월 5일 정도는 저점 가능성이 좀 있다. 또 상반기가 강하면 하반기도 강하다. 뭐 이런 얘기 좀 있었고, 또 엔비디아가 좀 과하게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 좀 해서 자, 본인 그 고객들에게 소환을 보내서 조금 뭐 한 2달 정도는 하락을 하더라도 올해는 상승으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연말까지 한 10% 상승 정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뭐 다 믿을 건 안 되지만 뭐 참고 정도는 할 필요 있겠죠. 분명히 그래도 한 8주 정도는 불확실한 상황이 좀 있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좀 과하게 떨어진 모습도 있고요. 실적 발표 때문에 미리 좀 떨어진 느낌도 있어서 제가 종가 부분 매수도 그런 이유에서 좀 들어간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오일선 내려오고 있죠. 계속적으로 지금 데드크로스, 여기도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좋지는 않아요. 뭐 그나마 105달러 부분에서는 뭐 지지저항을 받던 자리이기 때문에 1차 지지 정도를 생각해서 매수가 들어간 거고, 매도한 거고, 그리고 뭐 여기서 약간 멈칫거리다가 뭐 상승을 틀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지지는 한번 받을 것 같긴 해서 뭐 매수는 들어갔지만 쭉 상승할 것이다를 기대하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직 물음표입니다. 뭐 그렇더라도 지금 장이 올라간다면 엔비디아부터 상승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좀 훅 빠질 때 또 약간 분할 매수 생각을 해서 좀 들어갈 생각도 좀 있습니다. 뭐 96달러 왔을 때는 뭐 좀 비중을 조금이라도 좀 들어가서 매수할 생각이 좀 있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요 박스권을 돌파하고 다시 내려왔는데 좀 지지받고 다시 한번 거기까지 왔습니다. 200일선을 깨서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적으로 지금 데드크로스 나고 있습니다. 자, 5일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 매수할 이유도 별로 없고요. 근데 밑선, 이 밑선을 지지받는 느낌이 있을 때 좀 매수하면 좋겠죠. 알파벳이 계속된 잡음 속에서 200일선을 지지받았는데 깨고 내려와서 상당히 안 좋다 말씀드렸죠. 역시 데드크로스가 났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역배열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뭐 그렇더라도 이 정도 지금 지지 저항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 148, 뭐 149, 뭐 지금 자리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데 뭐 기사가 전체적으로 좀 뭐 좋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반독점법 뭐 이슈 때문에 계속적으로 알파벳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메타는 뭐 200일선 한참 위에 있어서 나쁘지 않죠. 근데 약간 좀 흘러내리죠. 5일선 아래에 있습니다. 아직 매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5일선 아래에 있을 때 매수하지 않는다. 졸라매매 기법이죠. 약간 5일선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떤 지지선 뭐 이렇게 뭐 121선이나 뭐 61선이나 뭐 지지 받을 때 또는 뭐 지지 저항을 받는 자리, 요 자리 정도 되겠죠. 481 정도. 그 정도면 뭐 여러 개가 겹겹 쌓일 때는 매수 좋다고 제가 결정적 장면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아마존도 200일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200일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크게 상승을 했어요, 아마존. 자, 200일선을 깨서 올라가는데 다시 한번 지지 받고 뭐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장이 근데 아직은 모르는 상태라. 자, 애플이 좀 월요일 날 아이폰 16을 발표했는데 약간 뭐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렇게 뭐 상승을 못 해줬죠. 자, 200일선이 한참 위에 있어서 나쁘진 않고요. 뭐 지지 저항을 받던 자리까지 정도 지지받고 올라간 모습입니다. 뭐 애플은 뭐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죠. 자, 이번엔 테슬라 보실게요. 이번 테슬라는 NH투자증권 차트를 보실게요. 자, 장대 음봉이 출현을 했죠. 갑자기 올라가는데. 자, 근데 지금 약간 이것도 뭐 잉태형으로 요 중간선 밑으로 해서 약간 갭상승을 해서 끝났죠. 도지 형태로 끝났는데 현재 좀 이평선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 61선하고 뭐 5일선하고 뭐 겹겹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 21선이 약간 지지를 받고 있고 200일선은 여기에 있고요. 121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평선들이 상당히 모여 있는 자리에서 밑에 든든하게 장기 이평선들이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건 좀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약간 뭐 떨어질 때마다 테슬라는 지금 자리에서는 뭐 매수하는 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약간 추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훅 빠졌을 때 테슬라가 가장 좀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다 말씀드린 이유가 좀 그런 이유고요. 근데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한 번에 떨어질지는 참
이거 좀 쉽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요것만 아니면 요 정도에서 끝났어도 뭔가 좀 바람직하게 갈 수 있는데 이게 좀 커요. 그래서 며칠 정도는 그럴 수 있더라 하더라도 약간 매수 기회를 좀 줄 것 같아요. 다시 삼성증권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평선들이 모여있죠. 자, 위에 지금 219 정도에 전에 좀 맞고 떨어졌던 부분 정도가 있죠. 여기 거래량도 좀 있고 요 거래량 많은 부분에 맨 밑선이 219 정도 됩니다. 그 정도에 좀 저항을 받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이 장대 음봉의 중간선 위로 올라가야지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걸로 됩니다. 지금 시간외상으로 약간 좀 오르고 있죠. 지금 시간외상으로 진행되는 캔들이고요. 잉태인 개념에서도 요 중간선 위로 올라가서 먼저 종가로 끝나야 되고 맨 윗선을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는 이제 상승 신호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 장대 음봉을 이기면서 이제 상승으로 튼다는 개념으로 뭐 해석할 수 있겠죠. 요번에 여기 234를 뚫고 올라간다면 요거는 조금 가볍게 뚫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만 뚫는다면은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강한 상승 시세 나오기 전에 한번 훅 빼는 그런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그 페인트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거의 전제 조건은 증시가 상승 쪽으로 틀어야 되겠죠. 거기에 또는 트럼프가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상승을 해서 진행된다면 뭐 이걸 가볍게 뚫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랠리가 좀 세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조만간 TV 토론도 준비되고 있죠. 미국 대선이요. 저번에 실시간 영상에서 태규 형님과 함께 이렇게 대칭적으로 진행된다 말씀을 드렸고 여기가 여기고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과정 지금 여기 정도 올라가는 느낌 그 정도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가 요 정도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죠. 뭐 항상 그렇지 않은데 주식은 뭐 내려오면 뭐 튀어서 올라가고 그런 게 좀 작용 반작용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도 현재는 뭐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홀딩 그리고 어제 저가 부근에서 테슬라를 한 300만 원 정도만 뭐 분할 매수를 좀 했습니다. 이게 그냥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면 저 보유를 하는데 그렇게 좀 맥없이 진행된다 한다면 그냥 바로 매도할 수도 있어요. 약간 자리만 나쁘지 않아서 소량 매수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의 매도는 계속적으로 약간 어려운 매매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래 마피디는 좀 다릅니다. 계속적으로 전에는 약간 뭐 모아가는 느낌 그런 것도 좀 있었고 말씀드려서 매수하고 하는 거 있었지만 지금은 매수를 추천드리지 못해요.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자리입니다. 어제 제가 종가 매수 엔비디아 한 것도 좀 위험한 자리입니다. 뭐 저 따라 매수하시면 좀 위험해요. 저는 진짜 짧게 먹고 짧게 나오는 그런 저 트레이닝 개념으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수익이 좀 나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당분간은 마피디의 매도 이런 것을 마피디 매수했어 그래서 따라 매수하자 그런 건 좋진 않아요. 조금 어려운 트레이닝을 좀 할 겁니다. 저는요. 뭐 테슬라도 뭐 훅 빠졌을 때는 뭐 소량 분할 매수는 뭐 나쁘지 않다. 뭐 그 정도 스탠스는 맞고요. 그렇다고 좀 장이 좀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뭐 큰 비중의 매수 이런 건 좋진 않아요. 저도 좀 큰 비중 매수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 보셔도 내려오는 추세선에 위에서 놀고 있어서 좋죠. 저 위에서 놀고 있죠. 계속적으로 이평선들이 뭐 주봉상이라도 모여 있습니다. 나쁘지 않고 요렇게 5주선이죠. 요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 위에 있죠. 요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번 뚫을 가능성을 좀 보이긴 합니다. 아직 장대 양봉의 중간선 정도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예요. 약간 눈치 보기 하고 있습니다. 월봉상도 이평선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봉, 주봉, 월봉이 다 이평선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다 모여 있는 이평선들이 다 있나? 쉽지가 않은데 테슬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평선들이 모여 있다는 거는 강한 힘에 응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황에서 위로 틀지 아래로 틀지 한번 틀면은 세게 갈 가능성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월봉상에서 위로 한번 틀었다. 틀고 지금 살짝 지지받는 느낌이다. 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상승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테슬라 지수가 또는 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도 테슬라는 어느 정도 방어한 다음에 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10월 10일 있죠. 그다음에 FSD도 있고 뭐니 해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뭐 일론 머스크가 한 자리 좀 꿰찰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기대감 속에서 시장은 테슬라를 조금 보호하면서 약간 기대감으로 엔비디아의 두 번째 대장주로 타켓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약간은 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이라면 많이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로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굳이 뭐 지금 매도할 이유는 많지 않다. 뭐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고요. 현재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해리스 지지율보다 좀 높은 모습은 있고요. 약간 높죠. 근데 도박사들은 좀 다릅니다. 도박사들은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해리스보다는 좀 확실히 높다라고 좀 베팅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베팅 업체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쪽으로 배당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 뭐 베팅 업체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가능성을 뭐 당선 가능성을 훨씬 높게 보고 있습니다. 도박사들이 그렇게 본다는 얘기는 이건 뭐 돈을 갖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계속적인 하락이 진행됐던 모습에서 한번 잉태형으로 한번 멈추는 모습은 나왔다. 하지만 오늘, 내일 정도, 또 내일 모레 국지간 지표도 있기 때문에 장대 음봉의 매집선을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상승 랠리로 틉니다. 그럴 때는 제가 이때는 추격 매수는 아니더라도 약간 지지 받을 때 매수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 스탠스는 갖고 있다. 자, 그리고 변동성이 큰 한 주기 때문에 위아래 올라가는 걸 가지고 제가 좀 어려운 매매로 좀 트레이닝 정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변동성이 큰 장입니다, 현재. 따라서 섣불리 큰 비중의 매수나 매도는 그렇게 지금 자리에서는 좋아 보이진 않고요. 아직 방향이 확실히 위냐 아래냐를 결정한 모습은 아니에요. 현재 추세는 아직 아래쪽으로는 가는 느낌은 조금이라도 51%, 52%도 있는 모습은 맞아요. 자, 공매도 빠르게 보시고 가실게요. 테슬라 공매도는 52, 평소시보다 약간 좀 적어졌습니다. 자, 반도체 공매도는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QQQ 공매도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자, 러셀리츠는 공매도도 많이 줄어들었죠. 엔비디아 공매도도 60 정도 계속 보였다가 지금 52번 연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온 모습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자, 시장은 현재 0.25bp 스몰 스텝을 지금 9월에 보는 것 같고요. 자, 공포탄물 지수는 현재 아직 공포 구간입니다. 자, 사업기업인들의 순매수는 XOXL을 많이 매수하셨습니다.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마피디 채널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